매일 드시는 그 밥 한 그릇이 실은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어쩌면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온 제 모든 것을 걸고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밥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 특정 집단에게는 매우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 걱정이 많으십니까?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이유 없이 몸 여기저기가 쑤시지는 않으신가요?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한 느낌이 하루 종일 가시지 않는 경험 없으십니까?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냉동실에 얼려둔 밥을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데워 드시는 그 순간 안타깝게도 당신의 건강시계가 거꾸로 흐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전에는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은 우리에게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밥은 과거의 그것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활동량은 줄었는데 섭취하는 칼로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밥을 짓는 방식과 먹는 방식이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진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저 밥 한 그릇이 당신을 살리는 놀라운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기적 같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꿀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이야기가 당신의 건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병마에 시달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데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 70을 간 넘기신 이강식 어르신이 제 진료실 문을 힘겹게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혈압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당뇨 수치는 춤을 추듯 오르락내리락 거기에 콜레스테롤 약까지 한 움큼씩 드시고 계셨지만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계셨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밤에는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깊은 잠을 주무신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운동하시라는 말만 반복할 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의 첫마디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원장님, 이젠 정말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먹는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몸은 왜 이 모양인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평소 식습관을 아주 자세히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침은 어떻게 드시는지, 점심과 저녁 메뉴는 무엇인지, 간식은 어떤 것을 즐겨 드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밥은 어떻게 해서 드시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매일같이 드시는 밥에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그 밥이 실은 어르신의 건강을 좀먹는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밥은 주식이자 에너지의 근원인데 어째서 밥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00세 전략 시청자 여러분. 저는 50년 이상 환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건강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소아기내과 전문의 김현수입니다. 제 나이 어느덧 80을 훌쩍 넘겼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같이 새로운 의학 지식을 탐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의사 생활 초기에는 그저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만 급급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건강은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우리 몸 스스로가 가진 자연 치유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진료실을 거쳐 간 수만 명의 환자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분들이 매일 먹는 밥의 종류와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지긋지긋했던 만성질환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 두 눈으로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달고 살던 당뇨약을 줄이셨고 어떤 분은 지긋지긋한 변비에서 해방되어 매일 아침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의 주관적인 경험담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뿌리 뽑는 것을 제 소명으로 여기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증상만 가라앉히는 치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결국에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드리는 이 정보는 두꺼운 의학 교과서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어르신들의 실제 삶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라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몸의 변화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밥 짓는 방법 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안타깝게도 현대의학 시스템 자체가 질병의 예방보다는 치료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환자들이 건강해지면 특정 집단, 예를 들어 거대 제약회사나 일부 병원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불편한 진실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의사로서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걸고 오직 환자분들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남김없이 공개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밥을 한꺼번에 많이 해서 냉동실에 얼려두셨다가 식사 때마다 전자레인지에 간편하게 데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편리함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새하얀 쌀밥이 어떻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복부 비만의 주범인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이게 만드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밥을 냉동했다가 해동하는 과정에서 특히 전자레인지를 사용하게 되면 밥의 영양소가 일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밥알의 구조가 변형되어 소화가 더 어려워지거나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는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뜨겁게 데우는 과정에서 환경 호르몬과 같은 유해 물질이 미량이라도 음식에 스며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은 정제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쌀겨와 신운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분은 다 깎여나가고 순수한 녹말 성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것이 바로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우리 몸의 췌장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병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쓰고 남은 포도당은 우리 몸의 지방으로 차곡차곡 저장되는데 특히 배와 내장 주변에 쌓여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높으면 혈당 강화제를 드시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드십니다. 물론 약물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식습관, 그 중에서도 매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지은 밥,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는 밥이야말로 수많은 만성질환을 키우는 보이지 않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아주 특별한 밥 짓는 방법은 우리가 먹는 밥의 혈당 지수를 현저히 낮추고 소화 흡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며 오히려 우리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저항성 전분이라는 성분을 대폭 늘리는 아주 과학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전분인데 대장에서는 우리 몸에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며 심지어는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같은 양을 드시더라도 살이 덜 찌고 혈당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야말로 착한 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밥을 지어야 독이 아닌 약이 되는 그야말로 기적의 밥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법은 일반적인 요리책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제 50년 의사 생활의 모든 경험과 지식이 응축된 것입니다. 그러니 눈 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새 어르신들의 밥상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첫째, 밥을 지을 때 이것 한 스푼만 넣어 보십시오.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양조 식초나 합성 식초가 아닌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처럼 제대로 발효시킨 천연 식초여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쌀 2컵 기준으로 식초 한 작은술, 그러니까 티스푼 하나 정도를 밥물에 섞어주는 것만으로도 밥의 혈당 지수가 놀랍게도 약 20에서 3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밥맛도 거의 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밥 아래 윤기가 돌고 약간의 풍미가 더해져 입맛을 돋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둘째, 쌀을 씻고 불리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현미나 귀리, 보리, 키노아와 같은 통곡물을 흰쌀과 섞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매번 그렇게 하기 번거로우시다면 흰쌀을 사용하시되 밥을 짓기 최소 30분 전에는 깨끗이 씻어서 충분히 불려주십시오. 여기에 한 가지 더, 바로 귀리가루 혹은 볶은 아마씨 가루, 치아씨드와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가루나 CRU를 쌀 한 컵당 한 큰술 정도 섞어서 밥을 지어 보십시오. 밥의 질감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혈당 상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며 아마씨나 치아씨드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 성분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과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CRU는 통으로 넣으면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갈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밥에 천연 항염 성분을 더하는 것입니다.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어 혈당 조절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밥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혹은 다 된 밥에 강황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넣고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강할 수 있으니 양은 조절하시는 것이 좋고 후추를 아주 약간 함께 넣으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강황 외에도 밥을 지을 때 소량의 질 좋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두 방울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밥에 풍미를 더하며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오늘 알려드릴 비법 중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밥을 이렇게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는 것입니다.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걱으로 잘 저어 한 김 날린 후에 상온에서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충분히 식히십시오. 혹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밥을 식히는 과정에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전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달리 우리 몸의 소화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수십억 마리의 유익균들의 아주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 면역력을 강화하며 만성 염증을 줄이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식은 밥을 드실 때는 차갑게 드셔도 좋지만 따뜻하게 드시고 싶다면 전자레인지보다는 찜기를 이용해서 살짝 데워 드시는 것이 저항성 전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은 프라이팬에 소량의 물과 함께 살짝 볶듯이 데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셔서 칼륨이나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현미나 통곡물, 견과류가 섞인 잡곡밥이나 강황 등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흰 쌀밥을 드시되 식초를 활용하거나 밥을 식혔다 데우는 방법을 적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강황과 같은 특정 성분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의 통곡물이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으니 소량으로 시작하여 차츰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좋다는 말만 듣고 매일같이 온갖 잡곡을 다 섞은 밥에 강황까지 듬뿍 넣어 드시다가 오히려 몸 상태가 나빠져서 응급실 신세를 지셨던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소 위장이 약했는데 갑자기 현미밥을 많이 드시기 시작했다가 극심한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죠. 그러니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음식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건강하게 지은 밥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반찬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형색색의 신선한 채소와 질 좋은 단백질입니다. 상추, 깻잎, 양배추와 같은 쌈 채소에 밥을 싸서 드시거나 시금치, 콩나물, 버섯과 같은 나물 반찬을 곁들이시고 두부나 계란, 기름기, 적은 생선이나 살코기 등을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면서 밥의 혈당 지수를 더욱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하실 때 채소 반찬을 먼저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로 식사하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시간 역시 중요합니다.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밥을 드실 때는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오래 씹으면 침 속에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도 잘 되고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여 과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니 밥 한 번 먹는데 뭘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예민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딱 3주만 아니단 일주일만이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밥을 지어 드셔 보십시오. 분명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뿐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혈당 수치도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몸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 쌀통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는 매일 먹는 밥 한 그릇을 우리 몸을 살리는 건강, 보약으로 만드는 4가지 핵심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밥물에 천연 발효 식초 1스푼을 넣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귀리 가루나 아마씨 가루와 같은 건강 곡물 가루를 활용하여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셋째, 강황 가루와 같은 천연 항염 재료를 첨가하여 밥의 건강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에 유익한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강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하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배운 이 건강한 밥 짓는 방법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에서 단 한두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 아니 빠르면 일주일 후부터라도 분명 어르신들의 몸이 먼저 그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즐거워지고 낮에는 활력이 넘치며 밤에는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병원 문턱이 낮아지고 약봉지가 줄어드는 기쁨을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몸에 무리가 가는 어려운 운동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우리 집 부엌에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밥상이 질병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국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80을 훌쩍 넘긴 저 역시 매일 아침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찬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건강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만이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우리 몸속 혈압을 안정시키고 탁해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적의 식품과 그 활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귀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이 기적의 밥 짓기 방법으로 밥을 직접 드셔보신 경험이나 평소 밥과 관련된 어르신들만의 건강 비법 혹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 편안하게 남겨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들이 모여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큰 지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100세 전략 채널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